되겠죠? 오늘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오늘은 귀납적 정의 한참 깁니다. 시그마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후를 위해서 강의로라도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좀 반복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죠. 얼굴이 저렇게 맑으면 안 되는데 이 얼굴이 이렇게 맑다는 것은 오늘 또 뭔가 구경이나 좀 하다가 틈을 어떻게 노려가지고 좀 일찍 가볼까 이 생각이 약간 나와가지고 한 시간쯤 있다가는 이제 저매추 한번 물어봐서 흐르는 거 끊고 1년 이제 나이를 더 먹습니다. 18살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뭐 나이를 먹으면서도 책임은 또 늘어나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귀납적 정의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이들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해라. 그 다음에 규칙성에 주목해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성, 규칙성. 관계성은 뭐냐면 이 수열 이 A1, A2, A3 이렇게 막 가잖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관계성이라는 건 뭐 너희 둘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내라는 거지.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빼기 4에 이런 식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야. N하고 N 더하기 1 사이.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규칙도 있는 거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사이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애랑 그 다음 항에서 항상 언제나 늘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뜻해. 그래서 이런 거를 귀납적 정의. 사실은 옛날에 나한테 더 익숙한 거는 뭐냐면 점화식이라는 옛날 표현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일제잔재가 남는 식이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점화를 안 써요. 옛날 책에는 이게 점화식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가 바로 뭐냐? 야,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게 단지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를 다 말하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런 거지.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4를 더해준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4를 계속 더해줘? 따라서 우리가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인지할 수 있지 않니? 그 다음에 공차는 마이너스 4로 인지할 수 있겠는걸? 이걸 대체하는 게 바로 귀납적 정의. 시각적으로 식을 외워야 돼, 정세진? 외우는 거에 약해.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것도 배웠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 이런 게 등차 수열이겠죠. 그러면 다음 카드 설명할 거는 당연히 뭐냐 하면 등비 수열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흐름은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하겠다. 아, 이제 좀 익숙해졌지? 그러면 새로운 거 하나 좀 알려줄게. 이런 게 좀 중요하겠네. 이렇게 흘러갈게. 시험은 요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전에 등차 등비 수열에서는 이 표현을 대신할 것이고. 그럼 이거 흉내 한번 내면은 등비 수열은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일정하게 무언가를 곱해준 녀석이죠. 이렇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규칙적으로 계속.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등비수열이고 봉비가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귀납적 정의. 저 식을 딱 보면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인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등차수열은 좀 다른 형태도 있는데요. 뭐냐면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라는 이런 순서를 배열했을 때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를 더한 애가
더한 애가 가운데 있는 걸 두 번 더하는 것 이렇게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1이 2an 더하기 1이죠. 두 번 더하는 것 요것도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의 또 다른 이름? 그럼 등비도 마찬가지인데 등비도 양쪽 사이드를 곱한 애가 가운데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면 이걸 우리가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등차 등비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거 하기 전에 연습 하나 좀 해볼까요? 이건 진짜 완전히 표현이라서 표현력만 기억해주면 되고 나오면 이 녀석이 등차구나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면 되는데 프린트에 첫 번째 문제를 넣어놨어요. 뭐냐면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대각선의 개수는 잘 보면 요 점에서 대각선은 요거 빼니까 요 녀석부터 대각선이야. 그러니까 점 3개가 빠진 녀석이 대각선이다. 그래서 n-3 3을 빼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n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이면 이것도 대각선이라 두 번 겹쳐져서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AN입니다. 수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상징적으로 AN 더하기 1 만약에 이게 변이 하나 늘어나면은 그땐 얼마입니까? 라고 봤을 때 얘는 2분의 너가 n 더하기 1개고 n 더하기 1개 빼기 3이니까 n 빼기 2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n 빼기 n으로 표현을 좀 해보려고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라서 이건 n 빼기 n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n 빼기 2가 들어가야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an이죠? 이거는요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누가? a n 더하기 1 이들 사이의 관계성, 규칙성을 설명한다. 귀납적 정의 완성. 그래서 오늘 프린트 처음 해드렸던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의 정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AN은 구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들 사이의 관계성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요거 보니까 야 이거 약간 활용 아니야? 뭐라 막 설명한 다음에 문제 푸는 활용으로 얘를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책의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7월달에 시험 봐요. 이렇게 등장을 한다.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관계성을 설명한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좀 해야 돼. 여기서 지금 이제 확인해본 바로는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무언가 d를 더하는 꼴이었을 때가 등차다. 등차의 귀납적 정의. 그럼 an 더하기 1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것이 등비다. 이게 귀납적 정의라면 꼭 하나 새로운 거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두 개를 묘하게 섞은 거 하나 해줘야 돼. 오늘은 3an 빼기 4라고 한 거거든요. 모양상 수학 말고 모양상 시각적으로 세진님 등차예요? 저거요? 네. 등차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등차는 아니죠. 왜?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도 1, 여기도 1 똑같아야지 등차지. 그 다음에 이거 그럼 등비인가요? 네. 아니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등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 둘과는 다른 녀석이라는 거죠. 드디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다른 등차. 등차비. 근데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 당연히 뭐 첫째 항을 이렇게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촥촥촥촥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급하면
이거는 갑자기 김시호 생각이 나네. 급하면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겠죠. 막 열받아 하면서 9 빼기 4, 5. 뭔가 기대하겠지, 이제 규칙이 나오기를. 세 번째는 5 집어넣으면 15 빼기 4니까 11. 네 번째는 33에서 29 쓰는 순간 포기. 안 되겠다. 역시 난 귀납적 점이랑 안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서 AN을 풀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기억을 해줘야겠다. 요 모양이에요. 직접 계산하는 거는 불가해. 야,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규칙 발견하기가 어려워. 자, 그럼 이걸 풀어내는 방법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요 녀석은 서술형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귀퉁이에 써도 되는데 AN 더하기 1도 T라고 쓰고 AN도 T라고 해서 T라는 녀석을 살짝 구해줘요. 이거 풀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알았다면 되거든요. 보여요? 이러면 돼. 우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T라고 잡아준 다음에 두 번째는 양쪽에 이 T 값을 빼요.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빼니까 얼마 돼요? 6이 되죠. 양쪽에 똑같은 걸 빼니까 값이 안 달라져요. 등호성립하잖아요. 그러면 꼭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묶여지면서 너도 AN 빼기 2로 나와요. T가 어디서 나와? 그냥 T로 드는 거야. 네. T 아니어도 돼요. J여도 돼요. E. 얘도 T. 얘도 T. 그냥 라고 생각하셔서 이 숫자를 발견하세요. 아셨죠? A 전체. 네. 요게 왜 이러냐는 건 미적분 수업에서 할게요. 약간 이제 미래를 좀 지향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런 웃음 짓지 마. 비웃지 말라고. 그래서 T라고 쓴 다음에 이 T라는 값을 찾아줘서 그걸 빼는 겁니다. 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AN은 이제 포기해요. AN은 못 구하겠어, 규칙. 그래서 돌아옵니다. AN은 못 구하고요. 여기서처럼 AN 빼기 2라는 수열한테 관심을 둘게요. 그러면 이거 다음 항이 얘거든요. 그렇죠? AN 더하기 1 빼기 여기는 AN 빼기 2잖아요. 다음 항으로 갈 때 3을 곱해지니까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3이 곱해지니까 3이 공비겠죠. 3의 n-1.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첫째 항이 A1이 아니라 A1 빼기 2가 첫째 항이야. 수열도 AN 빼기 2라는 수열이다. T가 중요하겠지. 그럼 T부터 시작해야 돼.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A1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예요? 3의 n-1인 거 알죠? 따라서 A에는 3의 n-1에서 2를 넘어오면 되겠어. 그렇죠. 요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전에 등차 등비였다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앞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거기서 4를 뺀 게 다음 수열이 되는 걸 설명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런 게 진짜 실질적으로 쓰이나요? 실질적으로 쓰이나?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요.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얘를 정화하고 싶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100% 정화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80%가 정화가 되고 80%가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을 여기다가 100만큼 더 집어넣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떤 x가 x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80%가 정화되니까 아직 더러운 물은 20%가 남죠.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더러운 물 20%가 남고 괜찮은 물 100g을 넣어서 다음 또 다른 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설명이 좀 부족하나? 이거랑 되게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 매번 용돈을 받는데 정세진 되게 알뜰한 사람이라 받은 용돈에서 사용을 다 하지 않고 20%는 용돈을 남겨.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100원의 용돈을 받아. 100원. 100원. 100원에 받는다. 달마다 100원을 받고 20% 남겨. 그리고 다시 100원을 받아. 무슨 게임이야? 그래야 기억이라도 할 거 아니야. 현실감 있으면 기억 못 할 거 아니야. 그래 100만 원 하자. 기분이라도 좋자. 100만 원. 근데 난이도를 약간 올릴게. 처음에 옛날 기분이다 해서 3천만 원을 줄게. 오. 최초에 너는 3천만 원을 갖고 있어. 기본 단위 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처음에 3천만 원을 딱 시작해. 알겠어? 근데 신나게 쓰지만 20%는 남겨. 100번에 그 다음엔 다시 100만 원을 그 다음부터 받아. 그럼 이게 뭐 1년이 지나거나 아니 뭐 24개월이 지났을 때 얼마가 남는지를 찾고 싶대. 이렇게 찾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귀납적 정의라는 관계성에 주목하는 거야. 계속 일정하지? 계속 일정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에다가 다시 80%는 쓰고서 20%는 남겨.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0만 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되겠지? 이런 이미지로 쓰는 게 귀납적 정의라는 거야.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야 A에 어떤 때 돈이 있는 데 있잖아. 20% 남겨. 80% 썼어. 20% 남기고 100만 원 추가로 받았거든. 그러면 다음에 남는 돈이 될 것이고 첫째 항은 얼마였냐면 3천 원이었을 거야. 3천만 원이었을 거야.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이럴 때 귀납적 정의를 쓰는데 생김새가 어때? 이거랑 똑같죠? AN 더하기 1이 땡땡 AN 플러스 100이니까 이때 바로 1번 t가 뭔지를 구하고 2번 양쪽에 그 t를 뺀 다음에 그걸로부터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귀납적 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잘 나올 것이다. 그럼 좀 설명이 되겠니? 저 1, 2번부터 이해가 안 돼. 1, 2번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1번은 그냥 내가 툭 던져줬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게. t부터 찾아내. 그리고 t를 빼서 연습을 좀 할 거야. T가 A야. A. AN, AN 더하기 1로부터 만들어내는 t. AN, AN 더하기 1로부터 만들어내는 t. 이를 뜻한다. 그럼 귀납적 정의가 어디 있을까?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있다. 1253번.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네요. S1이 3. 그 다음에 SN 플러스 SN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 SN이니까 합일 것 같아요. 네, 진짜 합이네요. 합인데 A5를 구하세요. 그리고 성질급하면 그냥 뛰어 들어갈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1번 요것도 T, 요것도 T로 만들면 T는 3T 빼기 4라고 생각하겠죠? 요건 C가 안 써도 돼요. T가 2랍니다. 근데 그 SN이 SN 플러스 1인데 T로 통합을 해볼게요. 난 이게 T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양쪽에서 빼야 되는 숫자를 찾아줄 거라서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2를 뺍니다. 그럼 빼기 6이니까 묶여지면서 이렇게 되죠.
부연 설명을 하면 아까랑 마찬가지 SN 너무 복잡하니까 SN은 포기. 그 대신 SN-2라는 수열에 집중. 그러니까 요 수열에 집중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수열의 다음 항이 3을 곱하는 녀석이래. 늘 항상 계속. 즉 등비 수열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첫 번째에는 S1 빼기 2라고 써야 되지 않니? 3을 집어넣으니까 그럼 얼마 나와? 1이니까 그대로네. 따라서 Sn은 얼마다? 3의 n-1 플러스 2라는 녀석이 Sn이다. 이러면 처음에 막 집어넣었을 때 쭉쭉쭉 나온다 라는 뜻이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A5를 구하고 싶으면 5까지 더한 거에서 3까지 더한 걸 빼면 A5가 되겠죠. 당연하죠. 1, 2, 3, 4, 5에서 1, 2, 3, 4를 빼면 A5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데 플러스 2는 어차피 날아가니까 상관 안 해도 되겠다. 3에 5 집어넣으면 4제곱 빼기 4 넣어주면 3에 3제곱이 될 거예요. 플러스 2 플러스 2는 계산 안 해도 되죠? 81 빼기 27이 답이 되네요. 이게 1253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올 것 같다. 기억해주고. 이런 녀석이 바로 귀납적 정입니다. 들을만하죠? 들을만해요.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다.